제가 잘 알고 지내는 멋쟁이 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아르마니 매장에 들러서 자켓을 꼭 한 벌씩 샀답니다. 그리고는 제 옷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입기도 불편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그런 옷을 입지 말고 아르마니를 한번 입어보라고 권하더군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다른 자켓과 별반 다른 점이 없어 보여서 저는 구매를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다룰 인물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조르지오 알마니인데요. 그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디자이너 아르마니가 아닌 사업가 아르마니를 주로 다룰 텐데요. 사실 디자이너를 포함한 예술가가 사업적 역량까지 갖춘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패션 하우스는 경영자와 수석 디자이너 직무가 분리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르마니는 이 두 가지 업무를 지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놀라운 사람이랍니다. 아르마니는 디자인 공부를 한 번도 정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태리 사람으로 가장 성공한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데요. 그는 현재 9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디자인도 하고 회사 경영에도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일푼으로 패션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 그의 재산은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태리가 배출한 최고의 디자이너 겸 경영자 조르지오 알마니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조르지오 알마니는 1934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회계사였으니까 중산층으로 살았지요.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밀라노 국립의대에 진학했지만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음을 깨닫고 3년 만에 중퇴를 한답니다. 그가 패션 사업을 접하게 된 것은 23살에 밀라노의 한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백화점 근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6년 정도 일하면서 쇼윈도 디스플레이 일을 시작으로 광고 부서의 보조 사진사, 남성복 구매 업무 등 패션 산업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섭렵했지요. 아르마니는 나중에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패션 디자인을 아뜰리에가 아닌 백화점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패션 고객과 직접 부딪히면서 옷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경험이 그의 디자인 철학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답니다. 디자인 교육을 정식으로 배운 디자이너와는 다른 경험을 자신은 가졌다는 말이지요. 1961년 27살에 아르마니는 백화점 일을 하면서 니노 세루티라는 남성복 패션 회사의 보조 디자이너 일을 겸업하게 되는데요. 당시 니노 세루티는 이태리 남성복 패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세루티는 히트맨이라는 새로운 라인의 남성복을 출시하기 위해서 보조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지요. 아르마니는 정규 패션 디자인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세루티는 아르마니의 창의적 재능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르마니가 패션 바이어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변신하는 순간이지요. 아르마니는 이후 15년 정도 패션 디자이너로 명성을 차곡차곡 쌓아가는데요. 초기에는 세루티의 남성복 전속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후반기에는 알레그리, 힐튼, 로에베, 응가로, 제냐 등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1975년 그의 나이 41살에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건 패션 하우스를 밀라노에서 창업하게 되는데요. 그가 적지 않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한 데는 그의 평생의 동업자이자 연인이었던 세르지오 갈레오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르마니는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이후 약 10년 정도 갈레오티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르마니 패션 회사의 관리 및 경영을 맡아서 했답니다. 즉 갈레오티가 있었기 때문에 아르마니는 디자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 시절에 아르마니는 자신만의 패션 철학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르마니 수트 자켓의 예를 들어보지요.
패션 마케팅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르마니는 자신의 수트 자켓은 패션 모델이 패션쇼에서 입는 비현실적인 옷이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생활에 매일 입는 의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수트는 유니폼이 아니라 제2의 피부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남성 수트를 구성하는 안감이나 어깨 패드를 없애버리기도 했죠. 특히 그는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입을 수 있는 수트를 출시했는데요. 남성에게는 전통적인 남성 수트에 부드러움을 주었고 여성에게는 집안에서 나와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당찬 여성이 입는 수트가 바로 아르마니 수트라고 설명하더군요. 아르마니가 디자인에 집중하고 있던 시절에 그의 파트너 갈레오티는 회사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영 혁신을 하는데요. 예컨대 1978년 의복 제조업체들을 설득해서 디자이너의 세심한 감독하에서 아르마니 고급 기성복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요. 1979년에는 미국 시장으로도 진출했지요. 80년대부터는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국한된 아르마니를 속옷, 수영복,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 라인으로 확장한답니다. 또한 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1981년에는 엠포리오 아르마니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하지요. 아르마니 브랜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할리우드 남성 배우들의 의상을 디자인하게 되면서 시작되는데요. 할리우드 배우는 패션을 홍보하는데 최적의 광고판이지요. 하지만 그동안 할리우드 여성 배우들에게는 의상을 협찬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남성 배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지요. 1980년 이 기회가 아르마니에게 찾아온 것인데요. 아메리칸 지글로라는 영화에서 남창 역할을 맡은 리차드 기어의 의상을 아르마니가 협찬하게 되지요. 원래 이 영화는 존 트라볼타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트라볼타의 매니저는 아르마니라는 이태리 디자이너의 패션 감각을 높이 평가해서 감독에게 아르마니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감독은 주연 배우를 리차드 기어로 바꿨지만 의상 디자이너 아르마니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기어는 처음에 아르마니의 의상이 너무 소프트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영화가 성공하자 당신 말이 맞았다고 그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지글로는 리차드 기어를 세계적인 무비 스타로 만들었고 아르마니 역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었는데요. 리차드 기어가 입은 아르마니 의상 4벌은 패션 브랜드 역사상 최고의 광고 캠페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후 아르마니는 100편이 넘는 영화의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몇 개를 소개하면 1987년 언터처블에서 로버트 드니로, 케빈 커스너와 쇼온 커넬리가 2007년 오션 13에서는 조지 크루니와 브래드 피트가 그리고 2011년에는 미션 임파서블에서 탐 크루즈가 아르마니 옷을 입었답니다. 사람들은 아르마니를 헐리우드 레드카펫의 제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멋진 배우들은 모두 아르마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장님이 아르마니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1985년 갈레오티가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르마니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요. 갈레오티는 사망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 50%를 아르마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경영 관리자 없이 디자이너 아르마니가 과연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한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디자이너로만 알고 있었던 아르마니가 사업 감각, 특히 탁월한 마케팅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르마니는 콜라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협업을 함으로써 아르마니 이름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언급되도록 하지요. 광고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협업 파트너의 팬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이지요. 예컨대 1984년부터 5년 동안 방영된 마이애미 바이스라는 MBC 방송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아르마니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소니 크로켓의 파스텔 색조의 파격적인 수트를 협찬했는데요.
마이애미 바이스는 5년 동안 방영됐던 히트작이 되었고, 크로켓이 입은 아르마니 남성복은 80년대 멋쟁이 남자들의 시그니처 룩이 되었답니다. 패션 전문가에 따르면 크로켓이 입은 파스텔색의 캐주얼 린넨 수트는 마이애미 비치의 기후와 대중문화에 완벽하게 맞았고, 아르마니의 이런 해석은 마이애미를 넘어서 세계 전역의 주요 패션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르마니의 이런 종류의 협업은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들과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그는 폴 사이먼, 빌리 조엘, 데이비드 보위와 같은 유명 가수의 음악 투어 의상을 협찬했고요. 특히 에릭 크립턴과의 인연은 특별했지요. 1996년 에릭 크립턴은 아르마니의 패션쇼를 위한 곡을 작곡했고, 본인의 돈으로 뉴욕의 엠페리오 아르마니 매장을 2곳이나 열었다고 합니다. 아르마니의 사업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르마니의 성장 궤적은 다른 명품 패션 회사와는 좀 다르다는 점인데요. 90년대 이후 대부분 명품 회사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나갔지요. 프랑스의 LVMH가 그 대표적인 회사랍니다. 이 시절 LVMH와 구찌는 아르마니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아르마니는 다른 패션 브랜드를 인수하는 대신 아르마니나 자신이 만든 추가 브랜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에 집중한 점이 특이하죠. 예컨대 롤레알과 협업하면서 아르마니 향수와 화장품으로 진출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룩소티카와 협업하면서 아르마니 안경으로 진출했지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20개 이상의 아르마니 식당을 오픈했고요.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부르스 칼리파의 아르마니 호텔과 레지던스를 오픈하면서 호텔과 리조트 사업에도 진출했답니다. 2007년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텔레비전과 휴대폰에 아르마니 이름을 붙인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아르마니는 많은 예술가와 기업들과 콜라보를 하고 있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르마니는 이태리 사람으로 가장 성공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는 것 같은데요. 이태리 사람들은 밀라노를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만든 사람이라고 그를 사랑하지요. 현재 아르마니에 대한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승계 문제일 텐데요. 아르마니는 금년으로 90세가 넘었는데요.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답니다. 아직도 본인은 정열적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르지오 알마니가 없는 아르마니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회사 아르마니가 어떻게 될지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